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시장이 또 굉장히 또 스펙타클하게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테마의 순환이 장 초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올라가는 종목을 빨리 사지 않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장 초반에 빠르게 급락이 떨어진 종목을 아래에서 잡지 않았다면 굉장히 또 중간중간에 따라 붙어서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운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순환이 빠르고 또 금방 뜨겁게 타올랐다가 엄청난 속도로 또 급락을 시켜버리는 무서운 시장의 모습이 연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정치 테마주에서 지금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테마 안에서 종목이 한두 개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종목이 앞에다가 뭐 파병 윤씨라든지 뭐 윤석열 관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유력 뭐 대선 주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테마를 붙여서, 그리고 온갖 찌라시 방에서 정보를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고 짜증스럽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뭐 잘해서 매매 수익을 내면 좋으나 선침의 관점에서 미리 들어가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중간중간에 내동 매매를 하게 되면 뭐 10번 중에 뭐 7번, 8번 성공하고 2번의 실패로 재산을 많이 까먹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굉장히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높아심에 오늘은 이런 말씀 먼저 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하루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냐? 어제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말씀 드렸죠. 결국 고점에서 고점 시그널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카카오는 고점에서 이 대량 매도를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고점 신호가 나왔고요. 그에 따른 이 반대 급부적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바닥에서 움직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적주, 그 성장주든 가치주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안에서 대형주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2분기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철강과 자동차 섹터가 2분기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IT 반도체 섹터도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여러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종목을 발굴해 나가셔야, 만에 하나 우리가 매수를 하다가 물릴 수도 있잖아요. 물려도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와 이 끌고 갈 수 있는 이 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 메이저 트레이더 그리고 현역에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 펀더멘털적 요인은 기본이기 때문에 더더욱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해외 증시 큰 변동성 없이 횡보의 모습 속에 소폭 종가상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장 초반부터 미 증시 영향에 따라 양시장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면서 특히 카카오가 급락을 좀 보였죠. 약간 좀 추가 상승을 좀 보이다가 카카오가 시작하면서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캔들을 만들면서 떨어지면서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를 엄청나게 던져 주었고요. 반면 지수적으로는 오늘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밖에 철강, 금속 쪽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적으로는 상승, 그러나 시장 내면으로 보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굉장히 난잡하고 조잡스러운 시장의 모습이었다. 자, 그렇다면 주도 종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오늘 일단 현대 기아차는 동남아 시장과 인도 시장의 그 팽창 이슈가 붙으면서 자동차 섹터가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부 차익 물량이 좀 나왔지만 여전히 강력한 자동차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뭐 제가 볼 때는 지속 홀딩 관점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성장주에서 경기민감주, 특히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철강으로 들어왔는데 동구, 포스코, 현대제철, 포스코 강판, 세아베, 스틸 등 실적 이슈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일단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종목군들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주도주 판이 바뀌는지 잘 봐야 되고 6월의 대장 카카오에서 어디로 돈이 가는지 봐야겠죠. 5월달은 두산중공업과 HMM이었고 6월달은 서비스업종. 그럼 7월달은 과연 어디로 갈까? 일단은 철강과 IT 반도체로 돈이 갔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대형주들만 하나하나 좀 봐보죠. 먼저 포스코 오늘로써 완벽하게 21선 돌파입니다. 그럼 21선 지지 구간을 제가 볼 때는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현대제철도 21선을 엊그저께 갭으로 넘고요. 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죠. 현대제철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지고, 동국제강 이틀 전에 동국제강도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왔다가 좀 밀렸고 다시 오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동국제강이 차트적으로 높으나 주도주겠죠.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세아베 스틸 얘도 강력한 종목 안에서 실적 모멘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이던스는 582억인데 일단 시장에서 예상치는 700억을 예상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와 줬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고점을 갱신하고 더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강판 오늘 이제 장중에 하루 종일 오늘 철강 날이다 하고 이 종목군 계속 봤는데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일부 좀 매매를 해서 나머지는 좀 들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시간 외에서 일단 전량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일단 전량 정리를 하고 좀 가고 있는데 포스코 강판도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좀 움직여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요즘 시장이 워낙 가는 종목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 안에서 계속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조정 구간을 노려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안에서 현대, BNG 스틸도 이 강력한 이 실적 모멘텀을 이 친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에 224억을 벌었죠. 작년 연간 기준에서 334억인데 1분기에 얘도 224억입니다. 현대차 섹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또한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지 않나 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은 얘도 똑같은 이 실적이 나온다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800억까지 늘어나는 기염을 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급 안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주고 현대 BNG 스틸까지 해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과거에 뭐 문배 철강이라든지 NI 스틸이라든지 휴스틸 종목군들 가벼운 종목군들 많잖아요. 가벼운 종목군들 많은데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메이저 종목 강한 수급이 동반되는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저는 지금의 시장에서는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 차라리 보는 게 저는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주도주의 변화가 지금 포착이 됐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외에 여전히 시장 델타 변이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아침에 우리바이오, KPX 그리고 진단키트 주가 상승하는 등 또 그 외 대웅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치료제 있죠. 치료제 관련해서 독일에서 이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에 좀 100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트리고 좀 움직여 줬는데요. 이게 이제 내일 종목에서 또 한번 이 시세를 강하게 부추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물을 일단 소화를 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장중에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걸 보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오늘 이 시간 외에 고점에서 물린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우리바이오라든지 뭐 KPX 생명과학이라든지 전부 다 변이의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이슈로 이제 올라왔던 종목인데 다 설거지 파동 안에 있습니다. 근데 대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져요. 시간 외에 상당히 또 거래대금도 많이 나와서 이 부분으로 또 차트가 되돌림 파동이 강하게 나올지, 워낙 이 종목도 강하게 올랐다가 반등 없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은 한번 신경을 쓰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정치 테마주 오늘도 여전히 뭐 시장에서 난리였고요. 최재형 관련주 어제 악재로 좀 빠졌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장 초반에 이슈가 좀 있었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뭐 등등 있으면서 오늘 관련해서 한세 MK가 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종목군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오후에는 이게 종목군들이 왜 정신이 없었냐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테마가 바뀌어 버렸죠. 한전산업으로 갑자기 테마가 또 바뀝니다. 한전산업이 쭉 올라가는 시점에 보면은 한세 MK가 강했기 때문에, 이루원도 강했기 때문에 바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쪽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전산업이 주가가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 한쪽은 급락이 또 나옵니다. 얘만 나온 게 아니라 휴마시스도 그 구간에서 급락이 나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오늘 조금 눌림을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눌림을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종목군들이 예를 들면은 뭐 한쪽 테마가 갑자기 터지면서 엄청난 자금들을 몰고 다닙니다. 한전산업이나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이 한전산업이 깨지는 이 무렵에 윤석열의 대권 도전 시사 속보가 좀 나오는 거죠. 6월 29일 날, 네, 윤봉근 뭐 어디서 뭐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대원전선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부터 또 엄청나게 또 튀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또 한전산업이 급락을 올라갔다가 한전산업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이제 달려버렸죠. 이때부터 한전산업이 급락을 하니까 또 대원전선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시장의 테마가 굉장히 난잡하고 또 급락도 많고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그 안에서 되게 안전하고 좀 견고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이 철강 섹터죠. 보면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 제철이라든지 굉장히 완만하고 견실하게 종목군들이 움직여 줬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그나마 오늘 시장의 주도주이면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DB하이텍이 오랜만에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너무나 윗구간에서 좀 매물을 많이 두드러 맞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중뒤 쌍바닥은 나온 것 같고요. 여기에서 물량 소화가 충분히 끝나면 이 종목도 다시 윗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그리고 OLED 관련해서 DDI 칩이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 많이 부족한데 DB하이텍이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인치 파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65,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저는 가리라고 보여지고, 눌릴 때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 경협 섹터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굉장히 좀 빠른 기간에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협은 가장 대장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밀린다면 이 하단까지도 열려 있는데 그런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받아서 또 끌고 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져요. 결국은 다시금 이런 흐름은 돌아가지 않겠느냐 좀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많이 밀렸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대아티아이는 들어가서 전량 매도를 하고 이제 대장주급으로 교체 매매를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보더라도 일신석재만 보셨으면 합니다. 자, 메타버스 테마들 오늘 대부분 좀 다 하락을 했고, 옵티시스 고점에서 고가놀이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코세스 같은 경우는 오늘 눌림으로 대응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코세스를 제가 그저께 추천을 드렸고, 원래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정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는 자리인데, 오늘 워낙 이 테마들이 지저분해 가지고 매매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여기에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죠.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강력한 거래가 터진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을 돌릴 때, 예를 들면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휴마시스도 보면 이 역 헤드앤숄더가 하방에서 분명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1차 매수를 하고 했다 치더라도, 이런 자리에 돌파할 때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게 확인이 되면. 반면 오늘 카카오라는 종목은 잘 보면 여기에서 강력한 매물이 발생을 합니다. 시초가부터 2천억이 이 시가 고가에서 터졌는데, 이 구간을 못 넘으면 이거는 엄청난 이 매도 물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상투고, 이게 고가권에서 나오는 이 매도의 시작입니다. 다시는 못 넘을, 그러니까 다시는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상당 기간 넘기 어려운 매물이 되는 거고요. 자, 두산중공업도 보시죠. 이 구간에서 시초가에 1,000억이 넘는 매도 물량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날 두산중공업의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이거는 선물 매도를 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구간이 악성 매물이 만들어졌고,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끝나요. 엄청난 하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성 매물과 이런 게 출현을 했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잘 하고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투매가 제대로 나왔다. 아니, 차익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자, 전일 이제 이 카카오 네이버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몇 개 언급을 드렸고, 웹툰 관련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대원미디어 오늘 시초가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사실 오늘은 매매는 못했는데 강하게 올라와서 좀 움직였습니다. 아마 구글에서 이 웹툰 관련된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강하게 슈팅이 장 초반에 나온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알체라, 그 밖에 알체라, 일단은 역 헤드앤숄더가 나와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밀리는 거 잘 보고 매수에 임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직접적인 메타버스의 수혜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보면은 로봇 관련주도 좀 괜찮은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사실 추천을 드렸던 게 아가방 컴퍼니였는데, 약간 좀 아래 구간이 체결이 안 돼서 좀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 또 밀리면 21선 근처에 붙어서 매매하면 좋겠죠. 아직 순환이 덜 돈 정책 테마가 될 거고, 오늘 종목 중에 로보스타가 좀 강하게 좀 올라와 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가 베팅을 좀 해서 좀 모아갔다가 그냥 동시호가에 그냥 팔아버리고 다시 좀 봐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아가다가 좀 팔았죠. 이 아래 구간에서 잡긴 했는데, 로봇도 지금 방향이 서서히 바뀌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됩니다.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해서 바닥권에서 일대 이 차트의 패턴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부터는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우주항공 섹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장중에 눌렸다 좀 올라가는데 이 구간들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꺾이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다음 주 안에 저는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음봉시 강하게 하락이 떨어지면 항공주 가져가야 되고 7월 4일부터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백신 관련된 국내 테마 중에는 셀리드가 가장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셀리드 같은 경우도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했는데 요즘 시장을 보면 이 지저분한 모습들이 너무 좀 짜증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짜증스럽고 잘못 걸리면 진짜 뼈도 못 추리는 시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아래에서부터 이제 좀 사고팔고 하면서 물량을 좀 모아가다가 네. 여기 고가에서 이제 추가 매수 더 하고 매도하는데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냥 여기서는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셀리드가 저한테는 계속 제일 좋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뭐 손절도 많이 쳤던 하루입니다. 뭐 이수입 지수도 들어가서 손절도 몇 개 치고요. 종목분들 뭐 장 중간중간에 뭐 이상한 종목분들 들어가서 혼나고 나오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일정이 있거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